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8일 만에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메르스로 인해서 위축됐던 일상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인 7월을 맞아서 서울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잊고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전시회 내용을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만 비는 주로 남부지방에만 많이 내리고 서울은 퇴근길 무렵에 조금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클리프 리처드의 The Young Ones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의 여파로 각종 문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죠. 하지만 여름방학과 휴가철인 7월을 맞아서 서울시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술평론가인 이주헌 씨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들어서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대표적인 전시회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모딜리아니전이라고요. 예. 사람을 길게 그리는 거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죠. 모딜리아니전이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예. 이탈리아 신표현주의 화가인데요. 산드로 키아라는 화가가 한가람 미술관에서도 역시 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패션 디자이너인 헨릭 비츠코브전이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DDP에서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디에고 리베라 순회전, 그리고 소마미술관에서 프리다 칼로전, 이런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또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세기 서양 미술의 거장으로 유명한데 이들 전시회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의 국보와 같은 그런 화가입니다. 예.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또 유럽에까지 아주 그 명성을 떨쳤던 그런 화가인데요. 멕시코의 어떤 전통, 그리고 신화,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유럽 미술과 잘 조화시켜서 벽화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고요. 그 프리다 칼로는 리베라의 부인입니다. 예. 예, 둘이 그 아주 멕시코 미술을 드높였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특히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특히 이 멕시코인으로서 그 유럽과 멕시코 두 문화의 어떤 그런 조화라든지 긴장이라든지 미술가로서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아주 감상적이고 그리고 독백과 같은 자기 삶을 아주 절절히 잘 풀어내서 20세기 최고의 여성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미술가입니다. 예. 두 사람 전시가 나란히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팝아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오홀의 경우 이번 전시회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예,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장르하고 주제가 다망라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 구성도 좀 굉장히 특이한데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가장 환상적인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예, 미술하고 그 비즈니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바꾸는, 뒤집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앤디 워홀의 그런 철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최초의 컴퓨터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번에 처음 공개됩니다. 예. 앤디 워홀이 컴퓨터 아트를 했다는 것은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예.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 아미가 컴퓨터라는 그 옛날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작품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은 해상도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죠. 그 6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앤디 워홀의 그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 있었고
그 디스크를 그 리트로 컴퓨팅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운영 체계고 프로그램이고 다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발굴해낸 겁니다. 그래서 앤디 월 매니아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앤디 월이 그렇게 컴퓨터 아트를 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바로 그 최초의 컴퓨터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앤디 워홀 하면은 팝 아트로 유명한데 정확하게 어떤 장르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제 팝 아트라고 하면은 이제 매스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현대 산업 생산품들,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미술을 가리키는데요.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산업이고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사회 아닙니까? 예. 예전에는 화가들이 이제 산을 그리고 숲을 그리고 물을 그렸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고층 빌딩, 매스미디어 그리고 대량 생산품들, 백화점, 아울렛, 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삶을 보여주려면 더 이상 산을 그리고 숲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량 생산품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들을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팝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중에 아마 최고의 화가가 앤디 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앤디 월은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는데 예, 그의 초상화 역사를 다시 썼다고까지 평가를 받는다고요? 예. 사실 그 초상화는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힘을 잃고 사라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초상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제 낯설고 난해한 그런 미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콜렉터들이 그런 작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예스러운 초상화를 걸어놨을 때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현대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상 사진은 걸어놔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이런 그 콜렉터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앤디 월이 그런 콜렉터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용해서 실크 스크린으로 아주 모던한 그리고 굉장히 그 팝 문화의 어떤 그런 효과가 드러나는 이런 초상화들을 만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집에 걸어놔도 현대 인테리어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다른 작품들하고도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앤디 월이 그린 초상화만도 수천 점에 달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초상화 중에서도 특히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마릴린 먼로를 모델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앤디 월의 마케팅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마릴린 먼로가 1962년에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화 각 신문에 아주 큰 기사가 나게 되는데 그때 워홀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죽은 마릴린 먼로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비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예. 그래서 나야가라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영화사로부터 사갔고요. 예. 그걸 이용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여배우고 그런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가 팝아트로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앤디 월은 마릴린 먼로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초상화를 만들 때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헐리우드 배우 사상 최초로 개런티 $100만 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도가 신문들 도배를 하게 되고 또 리처드 버튼하고 연애하면서 또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초상화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사 여기에 초점 맞춘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마케팅 자체가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런 초상화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 수완이 뛰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술가관념하고는 다른데요. 앤디 월의 생각은 경제적인 가치가 옛날처럼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가치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시대가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면 경제적인 가치가 자연히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으면 거기에 문화적인 가치가 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술가들은 관심 안 갖는 그런 부분 경제적인 가치에 초점 맞추고 사회적인 가치에 초점 맞춰서 그걸 문화적인 가치로 승화해낸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꼭 봐야 할 작품 간단하게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마릴린 몰로를 비롯해서 중국의 마오쩌둥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고요. 또 달러 사인이라고 해서 예. 달러 이미지를 그린 거, 그리고 캠벨 수프 깡통 연작, 해골, 전기의자 이런 것들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원 미술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여영이입니다. 제가 응원할 분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가 3개월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박재범 대표님이에요. 박재범 대표님 항상 유쾌하시고 자상하셔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쓰러지셨다는 소리 듣고 그땐 제가 너무 암담하고 어떻게 위로해드릴지 몰라서 아직 찾아뵙지 못했어요. 지금 재활 치료 중이신데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빨리 완쾌하세요.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신청할 곡은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여영희 씨의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여영희 씨가 힘을 들인 박재범 씨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죠.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은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영희 씨의 신청곡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리턴십 프로젝트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과 사후 관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이번에 한식조리 기능사반 24명과 미용사반 20명을 모집합니다. 2기 교육 일정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요. 교육생은 수강료 중 자기 부담금 5만 원과 교재비를 부담하면 되고 이 자기 부담금 5만 원은 교육 수료 후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기도 내의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2032년에 정점에 올랐다가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방추형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통계 측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 인구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인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치매 환자 수도 2013년 10만 3,907명에서 2014년 12만 175명, 올해 12만 5,675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치매 환자 수의 18에서 19.6%를 차지하는 수치네요. 인천 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교재가 나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교재 14,200부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학급당 한 부씩 보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8일에서 10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2박 3일 동안 금연을 실천하는 부자일체 금연 캠프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의 권민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햇빛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생활과 밀착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시 내 가능한 모든 공간, 그러니까 뭐 건축물, 옥상이나 도시 시설물을 활용하는 형태로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해왔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태양광 버스 정류장 그리고 옆에 있는 아트 벤치를 이러한 취지에서 설치를 했고 시민분들께서 쓰실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세종로에 있는 거기 버스 정류장에만 설치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이 세종로인데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광역버스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 표지판만 있고 이렇게 쉘터가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버스 쉘터를 만들면서 예.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같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몇 대나 충전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게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용량은 한 750와트를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평균적인 휴대폰으로 보면은 한 60대 정도를 예. 충전할 수 있는 만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버스 정류장하고 요 벤치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단자를 4개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다시면 급하실 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버스 정류장 보시면은 버스가 이제 오는 시간 안내가 되는 단말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쓰이는 전력도 저희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일반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물론 야간에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광 버스 정류장 일반 버스 정류장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낙 휴대폰이나 이런 거가 저희 생활 속에 와 있고 다니시다 보면 급한 분들 경우에는 이게 충전을 잠깐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시면서도 쓰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세종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화면을 보시면은 직접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태양광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태양광에 서울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있어서 버스 기다리시면서 충전하시면서 저희 서울의 태양광 정책들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세종로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예. 또 차후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확대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다른 일반 그 버스 정류장 확대하는 그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의 모든 공간 또 예. 시설물의 태양광을 접목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뭐 태양광 그 버스 정류장 외에도 한강이나 예. 또 인근의 공원들 그리고 뭐 저희 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가로 판매대 예. 이런 곳에도 태양광 시설을 같이 접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한강 이제 산책하실 때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불을 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뭐 옹벽 구간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방음벽을 건설하면서도 일부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러니까 생활 속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태양광 에너지가 뭐 오염물질이 안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 네. 설치비가 좀 많이 들진 않나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의 발전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도 일반 버스 정류장보다 한 20 내지 30% 정도 조금 더 시설물 설치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건축물에도 이제 태양광을 하시게 되면 일반 건축비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갈수록 이제 에너지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함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점점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각 가정에 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들으시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나도 좀 예. 집에다가 예.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네. 어떻게 해야 예. 되나요? 예, 저희가 가가호호 모든 집에 태양광 발전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네.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도 태양광 패널을 걸어서 네. 집에서 쓰는 전력을 조금이라도 생산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보통 일반적인 집에 한 250와트 정도 설치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실제 자기 부담이 30만 원 미만으로 부담하시게 되고 실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저희 누진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일률적이다만 대략 한 3년 정도면 투자하신 비용을 다시 뽑으실 수가 있고요. 한 달 평균 한 10,000원 내외 전기요금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해서 현재 서울에도 한 2,000개 이상 예. 아파트 베란다에 이런 미니 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아파트에서 세대당 전기가 아닌 예.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아파트 옥상을 이용해서 그 태양광을 설치하시고자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융자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할 텐데 네.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태양광은 그야말로 좀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적은 거고 요즘 문제되는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또 저희가 올해는 괜찮습니다만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철에 항상 전력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시민생활에 너무 불편을 가하면서까지 절약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에서는 태양광과 같이 환경에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시는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민분들이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시는 그런 주체도 같이 되셨으면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집집마다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신다든가 또 저희가 이번 달에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투자비가 필요한데 그런 투자비를 시민분들 펀드를 통해서 모집하는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데도 같이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도봉구에 찾아가는 주민센터 소리로 만나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약은 아침마다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고요. 열심히 먹죠. 네, 잘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 좀 편하게 앉아보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방문 오셨을 때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다려줘도 지고 거동이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방문을 해서 고지혈증 수치를 체크를 했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좀 높아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그때 이후로 이제 약을 드시게 됐거든요. 식습관도 이제 균형 있게 드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방문 간호사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건강과 이제 복지를 한 번에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 되셔서 많이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랑 교통카드는 다 신청하셨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제가 저축하면 살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인력을 충원하고 또 행정 패턴을 변화시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능 전환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방학이동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몇 분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6619번님, 우리 어리버리 신입사원을 응원합니다. 제 막내 생활 3년 만에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면서 이직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막내가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신입사원이 조금 힘들다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107번님, 동생이 대학원생인데 논문 준비하느라 거의 고3 수험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기특하기도 하네요. 끝까지 몸 아픈 데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보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죠.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경기도가 여건이 더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이달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소셜 홈쇼핑과 금요 나눔 장터를 개설하고 온라인 판매 개척도 지원합니다. 먼저 경기도가 운영하는 소셜 방송인 라이브 경기에서 매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소셜 홈쇼핑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판매자가 직접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댓글과 온라인, 전화 주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평택의 블루베리와 꿀을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오는 16일에도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 로비에서 10여 곳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나눔 장터도 열립니다. 지난 6일에는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지원 방안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내일은 그 사회적 경제 스타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회적 경제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과 장래성이 큰 기업 20곳을 선정합니다.
이들 기업에는 해외 전시회 참가와 대형 유통 매장 입점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메르스로 고용을 조정했거나 임시 휴업했던 사회적 경제기업도 지원하는데요. 사업주가 휴업 인증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휴가철인데 경기도의 농촌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고요? 네, 경기도가 농촌교육장 17곳하고 농촌 전통 테마마을 6곳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추천했습니다. 농촌교육장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품질을 인증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고, 농촌 전통 테마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마다 독특한 주제로 다양한 농촌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용인 원산면의 청룡농원에서는 민물고기인 철갑상어와 자라의 생태 관찰 체험을 할 수 있고, 뗏목 타기와 도자기 인형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양평 양서면에서는 시원한 물놀이 장소로 안성맞춤인데요. 과일 수확과 동물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고, 자전거 하이킹과 캠프파이어도 가능합니다. 이천시 대월면의 자체 방아마을에서는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고 복숭아나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양주시 맹골 마을에서는 콩을 활용한 먹을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두부 만들기와 메주 만들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급 학교에 있는 나무와 숲을 관리해주는 녹색 구조대가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학교의 숲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학교 숲 녹색 구조대입니다. 학교의 숲이나 나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어서 이를 지원하는 건데요. 경기도가 교육해서 인증한 시민정원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시민정원사는 한 달에 서너 번씩 학교를 찾아가서 나무의 가지치기나 병해충 관리, 잔디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이달부터 300명의 시민정원사가 경기도 내 학교 가운데 683곳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 LP 음원을 소개해드리는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유명한 What a Wonderful World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듣던 곡이 아니라 그의 70세 생일을 기념해 새로 녹음한 곡으로 기존의 끈적거림보다는 가볍고 개운한 느낌입니다. LP 상태에 따라 잡음이 심하거나 튀는 경우가 있는 점을 양해 바라고요. 오늘도 청취 볼륨 높여주시면 아날로그 감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